안녕하세요. 필사직색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평가 바이오텍 찾기 영상입니다. 오늘 선택한 회사는 큐리언트인데요. 사실 전 큐리언트에 대한 관심은 1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이후 3만원대까지는 주가가 금방 올라왔는데 그 이후 여전히 횡보하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재미없는 주식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 알아갈수록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듯한데요. 그럼 큐리언트가 왜 저평가 유망 주식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니고 단순 정보 공유의 목적의 영상입니다. 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큐리언트는 시총 3천억대입니다. 시총면에서도 향후 업사이드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회사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언트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네트워크 R&D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신약의 기초 탐색 및 원천 기술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홍보 물질을 큐리언트가 도입을 해오고 그것을 임상을 진행해서 3상전의 기술 이전을 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노 리서치 디벨롭먼트 올리라고 해서 한국 최초의 NRDO 기업이라고 불리우긴 하는데요. 최근 Q601 같은 경우는 직접 리서치한 것을 보면 이제 NRDO 기업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R&D 기업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PT를 보면 그 회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파이프라인을 제일 앞에 소개합니다. 그것이 가장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데요. 큐리언트의 최근 IR 자료를 보면 항암 파이프라인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제 앞으로는 큐리언트가 항암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밸류에이션 되길 바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차후 큐리언트의 주가 상승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암 면역요법에는 언맷 메디컬 니즈가 높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나 환자 반응률 역시 대부분 50%를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Q702는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들여온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Q702는 종양 미세 환경 내에서 면역 활성화에 관여하는 AXL, MER, CSF1 리셉터를 억제하는 3중 저해 면역 항암제입니다. AXL은 면역 저항성 종양으로 이어지는 상피 간염 전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암 및 바이러스 감염에서 선천 면역을 비활성화하는데 이 AXL 및 MER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XL 및 MER의 기능을 억제를 하면 선천 면역이 활성화되고 NK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CSF1 리셉터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조절에도 관여하면서 종양 관련 대식세포인 TAM의 분화와 골수성 유도 억제세포인 MDSC의 모집에 의해서 종양 발달을 돕고 면역을 억제하게 만드는데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억제하는 세계 최초 3중 저해 항암제입니다. Q702는 암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CD8 T세포가 대폭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에서 기존 면역관문 억제제의 저항성과 동반되는 주 조직 적합성 복합체의 발현 저하도 막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병역요법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좌측 위의 그래프를 보면 기존 PD-1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Q702와 병용으로 하는 파란색 선을 보면 확실히 종양 면적을 줄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밑을 보면 단독요법만으로도 충분한 종양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3중 음성 유방암, 신장암, 대장암 등 다양한 동물 모델에서 면역 항암 효능을 확인했고 특히 실험 동물 중 암세포가 100% 사멸하는 완전 관해 결과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Q702는 2020년 5월에 FDA IND 승인을 받았고요. 3분기에 일상 에스컬레이션 스터디를 개시했습니다. 바이오마커도 개발 중에 있고요. 향후 면역관문 억제제의 효과가 낮은 암이나 약제 내성암을 대상으로 단독 및 병용 처방으로 적응증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이는 적응증으로 3상을 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항암 파이프라인인 Q901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901은 CDK7 인산화 효소에 대한 특이적 저해제인데요. 암세포 증식에서 나타나는 세포주기 조절 장애에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CDK7을 저해하는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 후보 물질입니다. 미국 암학회에서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 및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모델에서 뛰어난 효능을 보인 연구 결과를 공개했었는데요. 현재 글로벌리 임상 단계에 진입한 CDK 저해제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Q901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 대표 여성암인 난소암이나 남성에게서 두 번째로 환자 수와 사망자가 많은 암인 전립선암을 타겟으로 하는데요. 다양한 동물 모델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인 만큼 향후 기대가 가는 또 하나의 항암 파이프라인입니다. 앞서 말했던 대표적인 내성암 동물 모델에서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였는데요. 좌측 HGSOC에서는 용량 의존적인 종양 감소 효과를 보였고,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모델에서는 도세탁셀이나 화이자의 이브랑스와 비교했을 때도 뛰어난 종양 면적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Q901은 2020년에 후보 물질을 확정하고 전 임상시험에 진입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단독요법으로 미국 일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큐리언트의 미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항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현재 얼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인 텔라세백인데요. 다제내성 결핵은 세계적으로 연간 56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가 3-4종의 치료제를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중간에 투약을 중단하게 되면 다제내성 결핵에 걸릴 위험이 크고 치사율은 30에서 5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약물의 효과는 한계적이고 부작용도 심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새로운 약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텔라세백은 결핵균 호흡을 저해하는 신규 기전으로 결핵균에만 작용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한 퍼스트인 클래스 약물입니다. 현재 텔라세백은 2A 이상까지 완료된 상태이고요. 2A의 결과는 현재까지 개발된 내성결핵 치료제 중에서 가장 뚜렷한 항결핵 효능을 보였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과 패스트트랙 모두 지정 완료되었고요. 2비상 완료 후에 가속 승인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시 PRV도 획득할 예정인데요. PRV는 메지온 주주들이라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2007년 미국에서 소외된 질병 치료제 개발을 독려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의약품 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켜주는 바우처인데 이 PRV는 3자에게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 루모스라는 회사가 MSD에게 PRV를 판매하였는데 1억 달러, 약 110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허가 받아야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 PRV 가치만도 1100억이니 지금 시총의 3분의 1 정도 되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라세백이 주목받는 건 역시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저널에 올라와서인데요. 결핵약으로서 세계 최고 저널인 NEJM에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퍼스트인 클래스 약물 중에선 최초라고 하는데요. 브롤리 계양 쪽으로도 인디케이션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결과 역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올렸습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 코비드와 관계가 없으면 바이오 회사로서 좀 섭섭할 수 있겠죠? 코비드-19을 포함해 바이럴 뉴모니아를 동반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에서 텔라세백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약물들은 사이토카인을 조절해서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텔라세백은 류코트리엔 생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사전에 차단해 폐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임상 시작한다는 발표 당시에는 왜 환자가 넘치는 미국에서 하지 남아공에서 할까 궁금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남아공에서 코비드-19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향후 이 임상 결과 역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큐리언트가 뜬금없이 코비드 임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2013년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텔라세백 연구 중에서 텔라세백이 염증에 관여하는 류코트리엔 B4 생성을 확연히 줄여줘서 폐손상을 보호한 결과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코비드-19에게 있어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막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Q601은 이제 막 개발 후보 물질로 선정된 물질입니다. 아직 전임상에 들어간 상태는 아닌데요. Q601은 어주반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감 백신이나 코비드 백신 등에 첨가해서 면역 증강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개발이 다 되면 다양한 회사에 중복적으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파이프라인은 에징의 Q301입니다. 왜 에징이냐고 한다면 성공적인 이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 이전이 안되고 있고
NRDO 회사였던 큐리언트가 시장에서 저평가받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가장 앞선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탑 파이프라인보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Q301은 크림 제형으로 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데요. 아토피성 피부염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입니다. Q301은 새로운 기전의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화이자의 유크리사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연간 2조 원 이상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현재 이 비상을 성공했고 임상 3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비상 결과를 보면 4에서 6주 투약으로 가려움증 지표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였고요. 현재 중증 아토피 치료제인 두피센트와 비교했을 때도 대등할 정도의 좋은 효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만 이미 유크리사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제조 단가 경쟁력 말고는 아직 특별한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 기술 이전을 좀 더딘 상황으로 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 큐리언트가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보면 다른 회사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초 연구를 어디에서 했는지 명시한 부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임상 단계에 3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3상 자체 진행은 아마 큐리언트에도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금에서 3상은 국내 벤처에서 감당할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기초연구를 수행한 막스 프랑크 연구소는 노벨상 33회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 파스테르 역시 10회의 수상 경력이 있는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인 것도 큐리언트가 들여온 약물이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바이오텍 투자하면서 자금 조달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큐리언트는 작년 9월 600억 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3년치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발행주는 보통주 21만 주와 전환 우선주 157만 주 정도입니다. 규모는 기존 발행주의 142% 수준으로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보통주의 신주 발행 가액은 33,650원입니다. 현재 주가하고 큰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닌데요. CPS의 전환 가액도 동일한 가격입니다. 큐리언트는 기관 투자자들과 1년의 보호 예수 특약을 맺었는데요. 1년 뒤 CPS가 보통주로 전환될 시에 유통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CPS는 전액 자본으로 인정이 되고 상환 분할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상 부채가 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쪽에 유리한 자금 조달 방법이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평가 유망 바이오텍으로서 큐리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시총은 낮지만 Q301이 기술 이전이 되고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전면으로 나서서 큐리언트가 항암 전문 기업으로 인식이 된다면 큐리언트의 가치도 지금보다 재평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간 횡보하는 주식이라 기존 주주들이 지루해하는 회사이기도 하는데요. 훌륭한 파이프라인과 뛰어난 연구 성과 그리고 낮은 시총을 생각한다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